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휴대전화 판매점이 우리말이 서툰 외국인을 상대로 무리한 영업을 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귀한 중국인 고객이 딸의 휴대전화를 고치러 갔다가 10만 원에 달하는 부가 유료 서비스에 가입한 사실을 알고 계약 해지를 수차례 요청했는데 판매점이 이를 거절한 겁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통신사 측은 모든 개통을 취소시키고 원상복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형준 기자입니다. 지난 2008년 한국인 남편과 결혼해 귀화한 50대 중국인 상유리 씨. 지난달 딸의 휴대전화 유심을 바꾸기 위해 홀로 대전의 한 휴대전화 판매점을 찾았다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사용하지도 않는 노트북 유심과 스마트폰 한 대가 개통되고 스마트 디바이스용 요금제까지 추가로 가입된 겁니다. 한국말이 서툰 상 씨가 유심 교체 절차인 줄 알고 무심코 한 서명이 화근이었습니다. 제가 너무 화나요. 너무 억울해요. 제가 이거 소용도 필요도 없는 폰을 가지고 어떻게 할지 몰라요. 원치 않는 부가 서비스 가입으로 매달 내야 하는 요금은 25만 원 가량으로 10만 원 이상 들었습니다. 저도 매일 어디에 신고해야 되는지, 어떻게 신고해야 되는지, 누가 저 마음 끌어주는지 그렇게 계속 그거 찾고 있어요. 계약 해지를 위해 수차례 전화도 하고 직접 판매점을 찾아가 호소도 해봤지만 취소가 어렵다는 답변과 함께 협박에 가까운 말만 돌아왔습니다. 밥집 가서 밥 먹고 나 밥 안 먹어 밥값 안 낼래요 그러면은 안 내도 되는 거예요 여기? 하지만 취재가 시작되자 KT 측은 모든 개통을 취소하고 요금제를 원상복구하는 한편 남은 할부금도 직영 판매점에서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상 씨가 서비스 신청서에 본인 서명을 한 경위에 대해선 판매점과 고객 모두와 소통해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 있었는지 등을 파악할 예정이라 덧붙였습니다. 한국어가 서툴고 복잡한 요금 제도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을 상대로 한 일부 판매점의 무리한 영업 행태가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TJB 조형준입니다. 육군 32사단의 수류탄 폭발 사고와 관련해 육군이 조사반을 투입해 부대 내 수류탄 안정성과 사고 당시 안전 통제 여부, 탄약 병력 관리 등을 살피고 있습니다. 실 수류탄 투척 훈련을 하기 전 훈련병의 의사를 묻는데 사고 당일에는 절차상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군사경찰과 민간경찰은 합동 감식을 진행한 데 이어 수거한 수류탄을 국과수로 보내 정밀 감식을 의뢰하는 한편 CCTV 분석을 통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세종시 어진동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 한 가구 무순위 청약에 무려 44만여 명이 몰렸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어제 실시한 세종시 어진동 세종 린스트라우스 전용 84제곱미터 한 가구 무순위 청약에 43만 7,995명이 접수했습니다. 해당 아파트 분양가는 4억 초반대지만 현재 같은 면적 시세가 8억 원 안팎으로 분양가 대비 2배 가까이 올라 시세 차익에 대한 기대감이 뜨거운 청약 열기로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5월 22일은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위탁가정의 날입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부모와 떨어져 지내야 하는 아이들을 가슴으로 품고 키우는 위탁가정들이 많은데요. 하지만 복지부 권고에도 미치지 못하는 적은 보조금에 위탁가정을 발굴하는 게 쉽지 않고 위탁가정에 대한 홍보도 부족해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범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야외 놀이터에서 6살 남자아이가 아빠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이가 미국인 아빠와 한국인 엄마로 구성된 위탁가정에 온 건 3년 전. 한국인 아빠와 모로코인 엄마의 이혼으로 갈 곳이 없어진 상황에서 가정위탁으로 새 부모를 만난 겁니다. 낯선 환경에 놓인 아이가 매일 울고 폐렴에 걸리는 등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부부의 전폭적인 사랑과 보살핌으로 지금은 건강하고 활발한 아이로 자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행복하게 컸으면 좋겠고 사랑받을 권리가 있잖아요. 그 권리를 누리고 살았으면 좋겠어서 또 아이들이 주는 기쁨이 숫자로 산출되지 않는 기쁨들이 있어요. 대전과 세종 충남에서 친부모가 아프거나 이혼학대 등으로 가정의 울타리를 떠나야 했던 아이 147명이 120여 위탁가정에 동지를 틀었습니다. 올해로 가정위탁제도가 도입된 지 21년째지만 해결할 과제는 여전히 많습니다. 위탁부모들이 사비를 들여 아이들을 돌보고 있지만 아이를 키우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인 양육보조금이 적다 보니
위탁과정 발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충청권에서 세종을 뺀 대부분 지자체가 보건복지부의 양육보조금 권고 기준에도 못 미치는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가정위탁에 대해서 뭐 법적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안 되고 있고 정부에서 지원금도 많이 없다 보니까 크게 뭐 봉사하는 느낌 아니면은 거의 안 하시죠. 아동보호 체계가 여전히 보육원 등 시설 위주로 이뤄지고 있는 데다 가정위탁에 대한 부족한 사회적 인식도 넘어야 할 사안입니다. 모든 아동은 가정에서 자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원칙 아래 도입된 가정위탁제도. 홀로 자라는 아이들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이들을 품고 있는 위탁가정 부모들에 대한 다각적 지원과 홍보가 절실합니다. TJB 박범식입니다. 오늘 오전 9시 10분쯤 논산시 부정면의 한 삼거리에서 달리던 승용차가 좌회전을 하던 SUV와 승합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20대 외국인 A씨가 중상을 입고 나머지 운전자와 동승자 등 5명이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직진 차로에 있던 A씨가 신호를 위반해 달리다 좌회전을 하던 차량을 들이받은 것으로 보고 과속 여부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태안군 안면읍의 한 해수욕장에서 쓰레기 봉투에서 버려진 채 발견된 강아지 6마리 가운데 2마리가 오늘 숨졌습니다. 태안동물보호협회는 탯줄을 달고 구조된 어린 강아지들이 저체온증과 청색증을 넘기고 회복 중이었지만 경기도 남양주의 임시 입양처로 이동을 준비하던 중 2마리가 숨진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협회는 강아지를 유기한 행위를 동물 학대로 보고 어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한류 문화 엑스포인 천안 K컬처 박람회가 닷새간의 일정으로 개막했습니다. 우리 민족의 성지인 독립기념관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에선 전 세계가 열광하는 K컬처의 역사와 미래를 보고 느낄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이 펼쳐집니다. 이선학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은 K푸드 주제관입니다. 김치를 비롯해 김과 믹스커피, 라면 등 최근 외국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우리 식품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전 세계 여성들이 열광하는 K뷰티 주제관에서는 한국식 메이크업 체험을 비롯해 다양한 화장품들이 소개됩니다. 일본 애니메이션의 대항마로 각광을 받고 있는 K-웹툰 전시관에서는 다양한 캐릭터를 직접 만나고 웹툰 제작 체험도 가능합니다. 전 세계를 강타한 한류 문화를 한자리에 모은 2024 천안 K컬처 박람회가 천안 독립기념관에서 개막했습니다. 글로벌 K컬처 세계를 물들이다를 주제로 뷰티와 음식, 웹툰 산업 주제관을 비롯해 한글과 한복, 대여 등 전통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관과 먹거리 코너가 운영됩니다. Expecting to explore the Korean tradition, the history, to see how to mix and mingle with Korean people, to eat food, to see Korean K-pop's movies. 또 개막 축하 공연으로 백지영과 G.O.D, 오마이걸 등 국내 유명 가수들의 K-팝 공연이 펼쳐지고 전 세계 22개국에서 1000여 명이 참여한 K-팝 월드 오디션 결선 무대도 준비돼 있습니다. 천안시는 올해로 2번째를 맞는 K컬처 박람회가 한류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발전시켜 오는 2027년에는 국제박람회 개최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영화라든지 드라마, 연극, 댄스, 미술 분야 등과 같은 분야로 더 확대해서 세계 박람회 수준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는 한류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천안 K컬처 박람회는 오는 26일까지 5일간 천안 독립기념관에서 계속될 예정입니다. TJB 이선학입니다. 태안군이 남면 몽산포와 원북면 하감포, 근흥면 가이도 관광자원 개발 사업을 추진합니다. 몽산포에는 몽산포항에서 몽산포 해수욕장 간 연결 데크와 휴식 공간, 경관 조명 시설 등을 설치하고 하감포에는 해양 자원을 활용한 기반 편의 시설과 관광 콘텐츠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이국적인 해변과 자연이 빚은 기암괴석, 해식동굴 등 볼거리가 가득한 가이도에 대해서는 공모를 진행해 관광 명소화 작업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산림청과 한국철도공사, 한국수목원 정원관리원이 세계 생물 다양성의 날을 맞아 대전역 광장에서 철도 이용객들과 시민들을 상대로 자생식물 나누어주기 행사를 열었습니다.
오늘 행사에서는 우리나라 기후와 토양에 적응력이 강하다고 알려진 금꿩의 다리, 만병초 등 3가지 자생식물 2,000점을 시민들에게 분양하고 멸종위기 고산 침엽수 등 7개 주제의 홍보물 전시를 통해 생물 다양성의 중요성을 알렸습니다. 탈석탄과 신재생 에너지의 미래를 알아보는 기획보도. 오늘은 이 분야 세계 최강국 독일과 우리나라의 현재를 비교해봅니다. 독일은 이미 전체 전력의 절반 이상을 신재생 에너지로 공급 중이지만 아쉽게도 우린 많이 뒤처진 상태인데요. 충남은 전국의 지자체들과 달리 매우 빠른 속도로 에너지 전환을 추진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됩니다. 강진원 기자입니다. 독일 중부에 위치한 로이나 산업단지. 대형 수전의 시설, 즉 물을 전기 분해해 수소를 넣는 장치가 건설되고 있습니다. 바로 옆에서는 시설에 전기를 공급할 30여 기 타워의 풍력 발전 단지도 함께 조성되고 있습니다. 이산화탄소 배출이 전혀 없는 청정에너지 생산 시스템인데, 즉 풍력으로 전기를 만들어 그린 수소를 얻은 뒤 이를 산업체에 공급하기 위해서입니다. 풍력 발전 단지에서 생산한 전기를 LA 일렉트로라이센트에 공급해서 거기서 수소를 생산하고 50년 전에 벌써 설치한 가스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한 26km 떨어져 있는 화공업 단지에다가 공급해서 북유럽의 풍부한 바람을 활용한 풍력 발전과 그린 수소의 결합은 최근 독일이 지향하는 신재생 에너지 개발 모델입니다. 독일의 신재생 에너지는 2016년 전체 전력의 29%에서 차근차근 오르다 2022년 47.4%, 지난해 56%로 절반을 넘겼고 이 가운데 풍력이 가장 많습니다. 특히 2년 전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가 천연가스 공급망을 차단하자 규제 개혁을 통해 빠른 속도로 풍력과 태양광, 바이오가스 등의 신재생 에너지 생산을 늘려 위기를 기회로 바꿨습니다. 완전한 탄소 중립 목표를 2045년으로 제시했던 독일은 2038년까지 앞당겨 유럽과 세계의 탄소 중립을 선도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한국은 신재생 에너지 비중이 8%에 불과해 선진국에 크게 못 미치지만 충남만큼은 에너지 전환 속도가 빠른 편입니다. 보령에 세계 최대 규모의 블루수소 생산 기지가 구축 중인 가운데 태안과 보령 앞바다에는 해상 풍력단지 건설이 타 지역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 화력발전소가 밀집했던 곳을 수소경제 중심지로 만드는 작업이 착착 진행되고 있습니다. 석탄 화력발전소 시온 9기 중 절반인 29기가 몰려 있고 고탄소 산업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에서 저는 전교 꼴찌가 전교 1등 하겠다 하는 그런 역발상 전략으로 탄소중립 경제 특별도를 선포했습니다. 충남은 정부 계획보다 5년 앞선 2045년 탄소 중립을 실현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지역 특성에 맞는 에너지 전환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어서 그 결과가 주목됩니다. TJB 강진원입니다. TJB 보도국 조혜원, 김철진 취재기자와 김경한, 박금상 영상기자가 보도한 최초 보고 마약 지도로 말한다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수여하는 3월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상 지역방송 부문을 수상했습니다. 방심위는 식약처의 하수역학 마약조사 데이터를 활용한 마약 지도를 통해 일상 속 깊이 파고든 마약 실태를 극명히 드러냈고 마약 관련 새로운 기술 개발 현황과 민관협의체 구성 등 마약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했습니다.